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SK D&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SK D&D가 이번에 분할한다라 그래가지고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D&D가 이번에 분할을 한 거는 인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이고 이게 분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있고요.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한 거는 인적 분할이고, 뭐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은, 우리 어차피 주가를, 우린 주주잖아요.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예 새롭게 이 분할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새로이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장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주주한테 이 기존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의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줄 수 있게끔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뭐야?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근데 물적 분할은 나오면 거의 10중 8구 그냥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반대예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이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비상장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업이 다 거의 100%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 결국에는 주주와 기업 입장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이 권리를 가져갈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주 입장에서야 어차피 새롭게 또 상장하는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적 분할은 반대라고요. 기업이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로 가는 경우 보통 주주들한테는 거의 99% 악재라고 보는 게 여기서 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분할하는 기업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원론상은 그렇고 이번에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인적 분할은 그래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뭐가 엄청나게 악재가 껴있다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 지금 그냥 물론 물적 분할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진즉부터 다 빠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는데 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기업들은 뭐 조금 키워가지고 뭐 할만하면은 갑자기 물적 분할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분할만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주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주 입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괜찮다. 그래서 SK D&D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분할 때문인데 그래도 인적 분할은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뭐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원론상의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찌되었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론이 뭔가요? 어쨌든 어떤 이슈라는 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이슈가 물론 원론상으로는 호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악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 그랬죠.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었으면은 저기 내노라는 대학교 나온 교수님들은 죄다 주식으로 떼돈 벌고 있어야죠. 정답처럼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린 항상 실전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가격으로 결정이 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린 그 가격을 분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걸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맹신을 하고 보시지는 말자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생각했었을 때 아무리 이게 진짜 초역대급 대호재다. 안 올라갈 수가 없는 미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격이 안 올라가면 그건 호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가줘야 그게 호재라는 거고 가격이 반대로 악재라고 해서 가격이 막 진짜 내일 모레 막 내일이랑 모레랑 미친 듯이 폭락할 것 같지만 가격이 하락이 안 나오면 그건 악재가 아닌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하자?
가격에 집중을 하고 이제부터 가격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회사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게 오히려 뭐 어쨌든 원론상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가격도 같이 끌고 나가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그림상 봤었을 때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게 원론상으로도 호재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락 추세는 돌파를 이미 진즉에 해놨어요. 이 하락 추세는 끝났다 이겁니다. 이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박스권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우선 박스권 하단 부분 뚫렸나요? 이번에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하단 부분 뚫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하단에서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도 완성을 시켜줬어요. 결국 얘는 계속해서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 이 변동성을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나요? 하단 라인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얘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빵빵 강하게 터져주면서 요 하단 라인만 끝까지 지켜준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번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 기조를 보이는 것까지는 좀 봐주셔야 되고 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뚫린다면 호재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안 뚫리기만 하면 이건 호재로 반영시키고 밑에서 잡고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영역이 충분히 되게 됩니다. 지금 자리 포함이요. 지금 얘가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약간 패턴 자체가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꺾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거래량을 뽑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슈물이도 하면서. 근데 결국 여기를 제껴줘야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끼려면 이 물량들을 계속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함께 와리가리 하면서 지금 소화 과정을 저는 거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중요 자리만 꺾이지 않는다면은 얘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지금 막 거리량 구출 나오면서 여기 계속 찔러보고 있는데 요 자리 밑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뚫리지만 않으면 진입 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큰 흐름상만 안 뚫리면 돼요. 안 뚫리면 계속해서 흐름 이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 없어요. 떨어지고 나도 왔다 갔다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 박스권은 이후에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조금 더 흔들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하락 추세 돌파가 나와주고 이제 처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얘는 이마만큼 길게 빼잖아요. 이게 아직 다 소화가 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뚫리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게 박스권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 길어지냐면 추세가 나오고 직전 추세값만큼 보통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고 차가 이 밑에 방향으로 지금 엄청 가파르잖아요. 여기까지 풀악셀 밟으면서 막 가고 있었다가 돌파가 나왔다는 건 이제 멈추겠다, 브레이크 밟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하락 안 나오겠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지나요? 내가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았다 된다고 바로 멈춰져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더 이상 밑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떨어지려고 했었던 속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박스권이 보통 이 정도 하락 길이가 나왔던 만큼 옆으로 행보는 해줘야 이 힘이 소멸되었다라고 보고 요 시간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 그때부터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지금 박스권 진행 중이고 지금 자리는 다 잡아놨고 뚫리지만 않고 지금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박스권 그림 그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안에서 지금 자리는 잡고 있는데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보시는 관점에서는 박스권 관점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이 하단부 조금 안정화되는 것 좀 보고 안정화됐다가 뭐 이렇게 이중바닥, 삼중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이 이런 자리들에서 나와주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진입 타점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나오면 오히려 진입 타점 보시고 1차적으로 목표 라인은 박스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에까지,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에까지,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에까지,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에까지,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위에까지 계속 위아래를 치면서 움직이는데 밑에서 자리만 잡으면 뭐야?
다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치려고 할 겁니다. 돌파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리서부터 포함 안정화 충분히 돼주고 이런 그림도 나와주면 오히려 진입 타점으로 손절 짧게 잡고 보셔도 되고 한 요 18,000원 정도 영역까지는 다음 목표가 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흔드는 거는 며칠 더 흔들 거예요. 한 번에 가기보다 좀 더 흔들 거 감안하시고 보시고 여기만 안 뚫리면 문제 있는 흐름 전혀 아니니까요. 감안하시고 보시고 반등 자리 잡아주면서 패턴만 만들어주면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음 1차적으로 목표가 볼 수 있는 자리는 18,000원 정도까지 놓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기 1차 목표가 삼아서 박스권 매매로 끝내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전량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이 자리 나와주면은 평단가 관리 한번 해주면 평단가 낮춰놓고 올라갈 때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 1차 목표가 잡고 18,000원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뭐 물론 저는 조금 더 이게 얼마만큼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생각보다 시간 좀 많이 지체시킨다면 한 번에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왜냐면 이쯤까지 오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터질 수 있는 정도의 이 기간이 완성이 된 거니까 만약에 지금 바로 올린다면 여기서 그냥 전량 익절하는 게 좋고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다가 올린다라 그러면 여기 이상 넘어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8,000원짜리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박스권 끝내면 뭐야 이 박스권 크기만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파동만큼 넘어가게 됐었을 때 이 18,000원짜리 정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정도 파동값만큼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3만원대 영역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당분간 조금 흔드는 거는 뭐 좀 흔들 수 있어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셔도 되고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안 뚫리면 계속 그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고 눌러주고 오히려 2중바닥 3중바닥형 패턴 만들어주면 진입타점 손절 짧게 잡고 보시고 물린 분들도 평단가 관리하시면 되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선은 18,0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거기 때문에 올라오면 여기서 익절 좀 하시면 된다. 여기서 차이점은 내가 그냥 박스권 매매로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전량 익절 하시고 다른 종목 찾으러 가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꼭 큰 걸 봐야겠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더라도 하시면 절반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 본전에다 스탑로스 걸고 조금 더 흔들고 가든 바로 가든 넘어가주면 이 정도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이 파동만큼 넘겼을 때 32,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라인들 좀 잡아놓고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어차피 거래가 좀 많이 몰려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가길 바라지만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계속 흔들 거라는 거. 그러면서 거래가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터지고 쉬고 터지고 쉬고 터지고 쉬고 터지고 쉬고 지금 쉴 타이밍이에요. 약간 쉬어주면서 안정화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터질 때 크게 강하게 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급하게만 안 보시면 돼요. 지금 전혀 문제 있는 흐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